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여러분들 다산 적약용 편지로 가르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쓴 편지글인데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편지 정약용 출판사 함께 읽는 책.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뛰어난 학자, 선량한 정치가, 혹은 유능한 과학자이자 발명가. 다산 선생님에 대한 이러한 많은 찬사 외에도 그분의 삶은 놀라운 재능과 업적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200년 전의 한 인물에 대해 다산 이전에 다산만한 사상가가 없었다고, 다산 이후에 다산만한 학자가 쉽사리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평가가 있는 거래요. 다산 선생님은 학문이 뛰어나 정조 임금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늘 고통받는 백성들을 염려하고 위했던 인정 많으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한강에 놓은 배다리,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 고안 등 과학기술 분야에도 유능한 분이셨죠. 특히 시대를 앞서가던 그분의 여러 개혁 사상과 실학을 집대성한 학문은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산 선생님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상한 아버지이자 사려 깊은 남편이셨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18년간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귀양살이 내내 다산 선생님은 고향에 남아있는 식구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답니다. 다산 선생님은 부인 홍씨와의 사이에 6남 3녀를 두었는데 대부분 일찍 죽었고 이남 1녀만 남았대요. 특히 하경과 하규 두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향에서 시름에 젖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나 않을까, 혹 사람으로서 도리에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통해 가르치셨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편지글 중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간추려 아버지의 편지라는 한 권의 책으로 꾸미게 됐어요. 한문희 선생님이 엮으셨네요. 오랜 기간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멀리 떠나 그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오로지 마음만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다산 선생님의 편지가 여러 세대를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란대요. 유배지에서 홀로 떨어져 자식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다산.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중요한 키포인트 3가지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지글을 읽어주었는지 한번 선생님이 낭독해 줄게요. 연아야, 유아야. 연아, 유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두 아들이라고 그랬죠? 연아야, 유아야.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학문의 뜻을 두어야 한다. 공부에 뜻을 두는 경우에는 마음속에 확고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결코 공부를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는 날로 마음 씀씀이가 어그러지고 행동거지가 천박해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안목이 좁아지고 뜻과 기품을 잃어가기 때문이며, 셋째는 옛 성현의 경서에 대한 공부가 조잡해지고 재주와 식견이 텅 비어가기 때문이다.
마음의 힘은 사람을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어떤 일이든 이루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한결같이 곧게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본문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 더 들어주세요. 일단 이 책의 내용의 구성을 본다면 첫 번째 장은 독서와 공부의 장이에요. 확고한 뜻을 세우고 책을 읽거라.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 두거라. 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거라. 공부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공부는 근본이 확실해야 한다. 독서를 할 때는 뜻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공부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정성을 다해 공부에 힘쓰거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공부의 근본이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떳떳한 길이다. 첫 번째는 독서와 공부의 장에서 강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두 번째 장 2부에서는 생활과 실천의 장으로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옳은 길을 가고 사람이 일한 목숨보다 의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며 뛰어난 재주보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집안을 안정시키는데 네 가지 근본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근본에 대해서 힘쓰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큰 것이며 삼가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며 웃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남의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며 생각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친척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사람을 다할 때는 정성을 다하며 국화를 심는 것도 유익한 일일 것이며 채소밭을 가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닭을 기를 때에는 또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는 편지까지 이렇게 차례로 나와 있네요. 세 번째는 다산 정약훈 선생님에게 역사 배우기에서 다산 선생님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또 실학은 무엇인지 다산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 다산 선생님의 일화에 대해서 실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은 소장해도 좋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좋은 책을 대할 때면 마음이 정말 콩닥콩닥 뛰는데요. 그리고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풍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독서와 공부의 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산 선생님이 하경과 하규 두 아들에게 쓰신 편지 중에 주로 독서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쓴 글 간추려 정리했다고 했죠? 다산 선생님은 귀양살이의 힘든 역경 중에서도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삶을 안정을 위해 학술, 연구, 교육, 저술에 힘을 기울여 철학, 역사,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농사,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셨대요. 이는 고난에 처해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아들에게도 항상 편지글을 보내 뜻을 세워 학문에 정진할 걸 당부하셨고 또한 편지를 통해 친히 많은 걸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학문적 동지로서 서로를 이끈 결과 훗날 두 아들도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802년 12월 22일에 두 아들에게 붙인 편지 중에서 확고한 뜻을 세우고 책을 읽거라 편 들려줄게요. 연하 유아야 너희들은 보거라.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마음속에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한단다.
확고한 생각이란 학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독서를 할 때에도 학문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학문의 뜻을 두는 경우에도 마음속에 확고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것은 바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학문의 뜻을 둔다면 학문은 자연히 두루 통하고 널리 미치게 되어서 독서를 할 때에도 따로 차례를 정하여 굳이 차례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내 말을 명심하거라. 이렇게 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학문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셨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다른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학문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책 많이 읽을 거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부모님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지간에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뒤편에 조금 더 알려줄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다산 정약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